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아무튼 며칠 만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오늘은 진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짧게 제 근황만 좀 말씀드리고 일정만 말씀드리고 바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구 이야기 212회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일어났는데 목이 확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뉴스로 좀 이렇게 보내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 212번째입니다. 212번째고 지난 주말에 리뷰를 오늘 진짜 짧게 할게요. 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그 심판 3명이 아주 큰 사고를 친 바람에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사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뭐 티빙이고 나발이고 뭐 리뷰고 뭐 리뷰 얘기 들 하시면 아마 기아 팬님들은 좀 서운해 하실 거예요. 아이씨 우리 지난주에 전승했는데 막 이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안인 만큼 그리고 이제 기아는 오히려 이번 주가 더 고비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기아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6연전 동안 특히 투수력 쪽에서 좀 많이 쏟아부은 건 사실이에요. 왜 그때만 하더라도 LG하고 한화를 만나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좋거나 아니면은 반드시 넘어가야 될 팀들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특히 이번 주 중에서도 지금 문학에서 쓱을 만나야 돼요. 이 문학에서 쓱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홈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러니까 쓱 같은 경우는 문학구장이 특화된 팀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중에는 기아가 붙고 주말에는 LG가 붙습니다. 문학 쓱에서. 그러니까 쓱은 이번 주가 문학 6연전인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쓱은 지지난주 정도처럼 아마 이번 주를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아는 이번 주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자면 목이 안 나오다가 한 그래도 토요일 밤쯤서부터는 좀 목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쭉 보고 정리를 한참 신나게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삼성하고 NC니까 그때 당시 뭐 LG 두산이라던가 아니면은 계속 연패 중에 또 롯데 키움 아니면은 기아 하나전보다는 솔직히 관심은 조금 덜 가는 경기였는데 여기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솔직히 아직도 좀 말씀드리자면은 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리고 좀 차원이 다른 사고라서 이거를 좀 많이 말씀드린 걸로 하겠고 그래서 어쨌든 목은 다행히 잘 돌아왔고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아 전승, LG 1승, 한화 1승, 롯데는 전패. 그리고 지금 보면은 KT도 참 KT 같은 경우는 제가 앞부분에 흘려드렸습니다만은 이 부상을 어느 팀이든 부상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상당하는 선수들이 너무 치명적인 선수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KT에서 필승조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뭐 이상동, 손동현, 박영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고 더 심각한 거는 KT의 지금 많은 부상자들 중에서 이 이상동이 제일 길어요 지금. 최소 8주입니다. 최소. 그럼 2달이란 얘기인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럼 2달 뒤 지났고 뿅 하고 나올 수 있냐? 그게 아니죠. 또 퓨처스에서 뭐 피칭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KT가 좀 부상도 부상입니다만 이 부상자들의 어떤 그 임팩트 그리고 핵심들만 자꾸 부상을 당한다는 게 또 아주 그 리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짜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KT도 지금 보면 그래도 KT는 2승은 했네. 지난주 LG나 한화보다는 나았네요. 롯데보다는. 그죠? 그러나 상당히 힘든 행보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그래도 안 해볼 수는 없으니까 리뷰를 그 이제 방송국에서 나온 뉴스 위주로 빨리빨리 하고 오늘은 프리뷰하고 그 심판들의 실수 은폐 사건
이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은폐를 시도했다. 예, 그래서 KBO도 이번엔 보니까 이게 상벌이가 아니더라고요.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건 뭐냐? 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최소한 자격정지 내지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게 일정 기간 동안 자격 박탈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잘릴 수도 있는 이런 인사위원회로 갔다는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또 정기 녹음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번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날도 역시 예, 카드 뉴스로 좀 간단하게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어차피 그 다음날 녹화를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녹화할 때는 야구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예, 또 저희들끼리 다 모였을 때 총선에 대해서 결산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총선 결산 및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권은 거의 뭐 이제 잘 될 리가 없다. 끝났다. 뭐 지금이랑 늦지 않았으니까 그냥 사표 내면은 될 것 같은데 또 그게 이렇게 쉽게 빨리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차지한 정권인데 뭐 아마 이런 번뇌와 딜레마 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목소리로는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박진행의 야구 이야기 212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이 또, 좀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예. 좋아요하고 구독이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 예. 소액 후원이야 뭐 가끔씩 해주셔도 그건 상관은 없는데 일단 구독하고 좋아요를 많이 해주셔야 예, 저의 꿈 가을에 라이브로 야구 방송 이게 될 수가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왜 그러냐, 좋아요를 많이 해주실수록 노출이 많이 돼서 그만큼 또 이제 구독자가 유입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서부터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난 금요일 날의 소식서부터 한번 좀 네. 사실 지난 주말에는 LG 두산전하고 한화 기아전이 최대의 관심사였죠. 예, 그래서 뉴스도 이제 그 한화 소식도 매진이 되었다. 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튼 들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윤영철이 이때는 기아전 첫 등판이었죠. 자, 갑니다. 류현진 선수의 복귀 첫 승으로 뜨거운 프로야구 한화가 올 시즌 6경기 연속 안방인 대전에서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승부에서는 기아가 김도영 선수의 결승 요즘 김도영이 너무 좋아요.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막 후 6경기 연속 만원간 중이 들어찬 안방에서 한화가 1회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3루수 김도영의 실책으로 헤라자가 홈을 밟았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김도영이 말아먹나 했는데 한 방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3회 실책을 만회하는 김도영의 홈런포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한 점 차로 앞서갔습니다. 6회에는 바뀐 투수 장현식이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한 점 차로 쫓겼지만 이어 이도윤의 뜬공 때 좌익수 소크라테스가 기가 막힌 송구로 홈을 노리는 이 송구는 그리고 최은성이 이때 부상을 당합니다. 예. 제가 결국 말소가 됐죠. 제가 만회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지라 득점권 찬스에 깔려있을 때 지금까지 활약으로만 보면 올해 이종범급이에요. 예. 시즌 첫 3연전 첫 경기부터 뜨거운 가운데 KBS 한국방송은 오늘 한화와 기아의 경기를 제2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방송합니다. 롯데 3루수 이주찬의 어이없는 실책 장면입니다. 평범한 이주찬은 말소가 됐습니다. 지켜본 김태형 감독의 표정이 싸늘합니다. 키움 포수 김재현도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김재현은 유강남의 평범한 내야 뜬공을 놓쳐 주자 2명이 홈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키움도 김동원이 지금 또 시즌 아웃이 됐죠. 오지환이 자진 사퇴. 오지환은 주장을 내려놨고요. 주장을 맡게 된 LG는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때도 9번역. 예. 9번역은 확실히 상무에 있으면서 본인도 말을 했죠. 그 전까지는 타석이라는 게 별로 재미없었을 거예요. 아마 워낙 못 쳤으니까. 근데 타격이라는 것도 하면은 되네.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죠. 그죠?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노력으로 되는 건 수비고 타격은 타고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죠. 그래서 9번역이 만약에 저 정도만 쳐준다고 하더라도 9번역은 아마 내야에서는 절대 뺄래야 뺄 수 없는, 수비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도 보면은
드디어 연패를 탈출했다. 그리고 이날 켈리가 커브하고 슬라이더가 아주 기가 막히게 긁혔어요. 진짜 공이 직구처럼 가다가 획 꺾이는 정도가 아주 예술이었는데 역시 LG도 이 승리가 지난주에는 마지막 승리였죠. 처음이자 마지막 승리.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제 뭐 드디어 이제 양현종과 김민호가 붙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김민호는 공 똘랑 4개 던지고 내려갔고 그나마 다행인 건 처음에는 팔꿈치라 그래서 김민호 진짜 또 팔꿈치야 그러면 이게 수술인 줄 알고 근데 일단은 단순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검사를 받아보긴 해야 되겠으나 뭐 어디 이렇게 뭐 인대가 나갔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천만다행입니다. 김민호는 진짜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생각한다면 올해는 터져야 될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현종도 드디어 첫 승 하나 보다 아주 시겁했죠. 그죠? 소크라테스가 실책을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갖고 한 회에만 7점을 주면서 양현종은 정말 똥줄이 탈 뻔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왜? 그 다음 이닝에 말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쯤 되니까 이제 양현종은 내 승리 날아갔나 보다 이렇게 됐는데 그 위기를 넘겼던 거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갑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 이글스를 꺾고 파죽의 5연승을 거두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양현종의 시즌 첫 승을 거뒀고 한화는 뒤늦게 맹추격했지만 기아 필승조를 그 다음 이닝에서 말로 찬스 놓치기 너무 아까웠죠. 기아는 3회 초 2사 리드오프 김도영. 왼쪽 담장을 마치는 3루타로 이날은 3루타였군요. 그리고 4번 타자 최용우의 2루타로 일요일이 리드오프였죠. 소크라테스의 평범한 플라이가 중견수 앞에 떨어지며 또 한 점. 기아는 오랜만에 선발로 나온 고종욱이 3런 홈런으로 속점을 추가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기아는 4회 초에도 소크라테스의 2타점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11대 2로 뒤진 이러면 이제 끝난 건데 7회 말 노시환의 2타점 적시타로 2점을 따라가더니 최인호의 석점 홈런까지 터지며 무려 7점을 얻어냅니다. 이때부터 긴장 타야죠. 11대 9까지 추격한 한화는 주연상까지 투입하며 역전을 노렸지만 기아의 필승조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나올 때마다 타선 지원을 못 받았던 기아 양현종은 시즌 첫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다음부터 시겁했을 거예요. 이닝 동안 공 102개를 던지며 안타는 5개로 맞고 1실점, 삼진은 8개를 잡아냈습니다. 선발 타자들이 전원 안타를 기록한 기아는 5연승, 13승 4패로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1승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생각을 했고 뭐 저도 많이 떨렸는데 저는 또 이게 또 야구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저 선발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화는 선발 김민우가 팔꿈치 통증으로 진짜 다행이에요.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내려갈 때만 해도 부상으로 장기 이탈할 경우 가을 야구를 노리는 한화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이제 자 이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LG 두산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금요일 날은 정말 안 태웠었는데 사실 토요일서부터 두산이 뭘 했었냐. 이 조수행을 가지고 이제 LG 내야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양석환이나 강정호까지 살아나게 되면서 근데 이때서부터 LG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어요. 뭐 이때는 카드 뉴스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수 매출에만 보면 LG가 유리한 매치였습니다. 왜냐면은 두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못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경기 초반에 선수들이 이영화도 그렇고 일요일날 나왔던 김동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면 이때 두들겨갖고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LG 타자들도 약간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작년에만큼 지금 투수조들이 못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타가 동반으로 좀 서로 부담을 갖는 게 아니냐. 그 와중에 이제 오지환도 그래서 이제 주장 자리를 내려놓은 것도 그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투수가 안 될 땐 타자가 돼주고 타자가 안 될 땐 투수가 돼주고 이래야 되는데 LG는 현재까지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5년 만에 물론 시즌 중이긴 합니다만 승률이 5할로 떨어진 이렇게까지 지금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LG는 4월 달까지는 일단 무조건 제가 볼 때 뭐 플러스 5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5할로는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팀이 정비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위닝을 하고 뭐 그래도 연패는 안다고 버텼는데 기아한테 일단 수입회를 당한 게 컸고요. 그래서 이제 두산한테는 내심 위닝 정도는 이걸 만회를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투타에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있어요. 예, 이러면 야구가 풀릴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안 하던 실책을 4개씩이나 하고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롯데를 만나는데 아까 뭐 너무 마음이 급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이게 야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오다가 비가 좀 그쳐야 되겠는데 또 공교롭게도 LG하고 롯데가 붙죠. 예, 정말 이 시리즈에서 망하는 팀은 4월은 그냥 종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팀들끼리 또 붙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변수는 날씨입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8시 반쯤 아침 8시 반쯤서도 지금 녹음을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비는 많이는 안 내리는데 부슬부슬 조금씩 내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정이 또 스물스물 홈런 기록을 세우고 있죠. 예. 프로야구 SSG의 최정이 연타석 홈런을 전했습니다. 통산 홈런에서 두산 이승엽 감독의 기록에 한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LG전에 신기록 세울 것 같아. 예. SSG가 4대1로 앞선 7회 최정의 방망이가 힘껏 돌았습니다. 왼쪽 2개만 더 치면 신기록이거든요. 예. 최정은 9회 근데 문학 유견전인데 2개가 치겠죠. 예. 시즌 7, 8호 아치로 홈런 단독 선두에 나서며 통산 홈런에서도 466개로 두산 이승엽 감독의 기록에 한개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SSG는 선발 오원석의 5와 3분의 2이닝 1실점 호투를 더해 KT에 8대1로 승리했습니다. 시즌 시작하고부터 계속 좀 아쉬운 경기들도 많았고 오원석도 긁히는 날은 치기 힘들죠. 예. 주위에서 많이 도움 좀 더 자주 긁혀야 되겠지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선두 기아는 연승을 6경기로 늘렸습니다. 2대2로 맞선 7회 투아웃 1루에서 이우성이 중견수 키를 넘는 2루타로 결승 타점을 뽑았습니다. 키움도 최하위 롯데를 잡고 4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롯데가 막판에 미친이 쫓아갔으나 졌어요. 예. 송성문의 적시타로 달아났고 3회에는 최주환의 솔로포 등으로 아무튼 최주환하고 이영종이 사니까. 예. 롯데는 뒤늦게 추격에 나섰지만 7대5로 패해 6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졌죠. 두산은 실책 4개로 무너진 LG를 9대5로 꺾고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 삼성은 이성규 연타석 아치와 김재상과 맥키넌의 투런포 등으로 4연승을 달리는 NC를 12대5로 대파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죠. 이경재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프리뷰 딸 얘기니까 그 전날인가요? 김태형 감독이 이제 ABS를 갖고 막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카드 뉴스에 제가 실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홍원기 감독이 그럼 나도 어필할까요? 막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험악스러웠는데 김태형 감독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이 ABS 사건이 빵 터져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좀 일단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왜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리고 또 실망스러운 게 KBO가 지금 내놓은 대책이 이니어를 그 홈팀하고 원정팀에게다가도 하나씩 주겠다. 아니 이렇게 쉬운 대책이 있는데 그럼 그동안 왜 안 준 겁니까? 예. 이 이니어가 뭐냐면은 지금 그 회부가 된 심판이 그러니까 이민호 심판, 문승훈 심판 그리고 추평호 심판이에요. 추평호는 왜? 그러니까 이민호야 우리가 입을 맞춰야 돼 이거고 문승훈은 주심이니까 그래서 치는데 추평호는 뭐냐? 삼루심입니다. 삼루심한테도 이니어를 주거든요. 그래서 주심이 못 들었을 때는 삼루심이라도 판결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코를 부를 수 있게. 그럼 그 2개 더 주면 되는 걸. 처음엔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야 이거라도 전광판에 띄워 그럼 이거 계속 띄워 그런데
전광판에 띄우는 게 이게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데는 바로 되는데 어느 곳은 바로 안 되고, 또 이게 구장별로 서버가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중앙 서버에서, 그러니까 그 비디오 판독하는 거 같은 그런 중앙 서버에서 가야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있긴 있나 봐요. 뭐 저도 아주 그쪽 전공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더만요. 이니어를 앞으로 1루 3루 쪽 선수단에게도 주겠다. 아이 씨발, 그러면 될걸. 태블릿 같은 경우는 20초 뒤에 뜬다면서요. 그래서 NC가 20초 뒤에 항의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는 말은 뭐, 아니 그 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구째가 볼이었으면 2구에서 3구 던지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했기 때문에 이건 성립이 안 된다. 이 무슨 개풀을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 20초 뒤에까지 3구를 안 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또 피치클락 위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심판들의 그 이상한 권위주의가 이 참사를 낳은 거다라고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이따가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말 정말 어떻게 보면 기아는 되게 축하할 일이죠. 전승을 하고 일단 1위를 굳히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 일요일 날에 벌어졌던 삼성 NC전 ABS 사건 때문에 그냥 분위기는 다 그냥 속칭 조져버렸는데, 그래도 볼 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그래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순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4월까지는 별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기아가 1등이고 NC가 2등입니다. 기아하고 NC는 한 경기 반 차이고요. 그리고 키움이 요즘처럼만 하면은, 키움도 굉장히 놀라운 게 지금 신인급 투수들이 뭐 손현기, 전준표, 김인범 이런 애들이 자기 몫을 해요. 물론 문제는 있죠. 얼마나 갈 거냐. 얘네 진짜 작년까지 고등학생들인 신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쓰는 건데 현재까지는 잘 굴러가고 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이용정하고 이제 최주환까지 터져주니까 김혜성, 송성문 정도 외에는 별로 의지할 데 없던 키움 뻗다가 갑자기 으쌰으쌰하게 된 거죠. 그래서 키움이 3위입니다. 예. 11승 6패, 그리고 쓱이 12승 8패. 그러니까 쓱은 이길 때는 이기고 질 땐 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쓱도 기회가 왔어요. 이제 오늘서부터 홈 6연전이니까. 예, 그리고 LG하고 한화서부터는 지금 5할 아래입니다. 그래서 9승 10패. 그리고 두산이 9승 11패, 삼성이 8승 10패. 뭐 여기까지는 또 이제 LG서부터 또 삼성까지는 시리즈에 따라서 순위가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KT 5승 15패. 아무리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20경기 정도를 했는데 5승. 이 승률 2할 오픈이란 얘기거든요. 예. 근데 롯데는 4승 14패. 예.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지막 결단을 내린 거죠. 무슨 결단을 내린 거냐. 유강남을 결국, 예. 강남이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 나 간만에 친정팀 만나러 간 상동가. 예. 유강남이 말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위가 된 거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아 연속 6승, 예, 그리고 롯데는 연속 6패, 예,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한화하고 LG는 지난주에 똘랑 1승,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투타가 서로 야, 안 될 때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돼야지. 투수가 안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또 투수도 오늘 타자 안 터지네, 그럼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이러면 이건 망하는 거죠. 예, 이것을 누가 빨리 탈피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리뷰는 여기까지 했고요. 카드 뉴스가 오늘은 좀 많아요. 뭐 사건 사고도 있고 메이저리그 소식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카드 뉴스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프리뷰 및 이 심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구야기 212회 잠시 후 프리뷰와 ABS 사건 편으로 뵙겠습니다.
네, 자 이제 2부입니다. 카드 뉴스 중에서 몇 개만 좀 요약을 해보자면 그 송승준 사건은 뭐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그 이영상의 야구교실. 예, 이때 이여상이가 미친 듯이 이제 약을 뿌렸죠. 근데 이제 송승준하고 김사율은 그랬습니다. 이거 약인 줄 몰랐다. 근데 이게 위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야, 그러면 이제 김사율은 그렇다 치는데 2심에서도 이게 유죄가 됐다. 그러면은 송승준은 솔직히 최강야구 출연한다는 게 좀 어렵죠. 물론 어저께서부터 최강야구가 다시 시작은 했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일찍 기절하는 바람에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심까지도 만약에 유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엔간해선 뒤집기 어렵습니다. 예. 뭐 우리 조국 대표처럼 정말 출마를 해갖고 기사회생을 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 조국 대표조차도 나는 2심까지는 유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나오면은 빵갈 각오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인데, 예. 송승준이 2심까지도 유죄다. 그러면 방송 출연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빠져야겠죠. 예,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정우 같은 경우는 지금 6경기 연속 안타였는데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순간 보니까 한 경기가 더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정우, 김하성, 박효준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MLB 무대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이정우의 매제, 예, 우리 고우석이 첫 세이브를 드디어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블 A라는 거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올려드렸습니다만 김태형 감독이 뿔나갖고 아씨 난 ABS 못 믿겠다. 그래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고 있었는데, 자 흐름상 그럼 ABS 편부터 먼저 하고 프리뷰를 할게요. 자, 이런 괴상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자,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의 스트라이크로 기록된 공을 심판이 볼로 선언하는 오심이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심은 그럴 수 있다고요. 듯한 심판들의 대화가 논란입니다. 근데 입을 맞추자. 이건 아니지. 예. 3회 삼성 이재현 타석, NC 선발 이재학의 공에 심판이 볼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ABS 시스템상으로는 이건 눈으로 봐도 스트라이크 아닙니까? 이게 볼이 된 거예요. 3개를 더 던진 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강인권 감독이 항의를 하자 4심 합의가 시작됐습니다.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 아셨죠? 이거는 우리가 빠는 분명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음성은 볼이야. 알았죠? 이거는 입을 맞춘 거죠. 같았다라고 한 게 문승원, 맞추자고 하는 게 이민호인 거예요. 마치 말을 맞추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대화가 TV 중계에 잡혔는데 이후 심판부장은 팬들을 향해 기계 오류였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에게 음성이 전달될 때는 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ABS 모니터를 확인한 결과 스트라이크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필 시간이 지났다며 그대로 그러니까 이재학은 말아먹은 거죠. 분위기 속에 NC는 역전을 허용하며 경기를 내줬습니다. 심판들이 입을 맞춰 오심을 기계 탓으로 돌린 것 아니냐는 팬들의 거센 비난이 일자 KBO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O도 현재 이경호 KBO 홍보팀장입니다. 더 정확한 정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강경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최정의 타구가 중견수 키를 넘어 담장을 훌쩍 넘깁니다. 최정의 연타석 홈런포. 자, 이건 아까 들으신 거니까 됐고 후속 뉴스가 또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한 개를 더 들어보시고 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직무 배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도 하나 KBO가 좀 요번엔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게 상벌이가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가고 있다는 거. 예, 여기까지는 일단은 제대로 뭔가 가고 있구만. 요렇게는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예. 올 시즌 국내 프로야구에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이른바 로봇 심판이 도입됐죠. 그런데 어제 로봇 심판 판정을 사람 심판이 잘못 전달하고 이를 거짓말로 무마하려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KBO는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14일 NC와 삼성 경기 3회 말 NC 선발 이재학이 삼성 이재현에게 5번째 저건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인데. 감독은 심판진에게 항의했습니다.
스트라이크인 두 번째 공이 볼로 판정됐다는 근데 것이죠. 태블릿에는 20초 뒤에 찍힌다는 거예요. 통해 로봇 심판 ABS의 판정 결과를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뒤늦게 판정이 다른 것을 알고 항의한 겁니다. 합의에 나선 심판진은 이어폰으로 전달되는 투구 판정 결과를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도 이를 재확인하지 않아 실수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ABS 결과는 주심과 3루심을 비롯해 ABS 요원까지 3명에게 즉시 전달되는데도 아무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 아직도 이거는 이민호 씨는 그만둬야 돼요. 예. 다 뜯다 아니라 문승훈 추평호까지는 모르겠으나 이민호 씨는 그만둬야 됩니다. 주범이니까.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모의한 건데 이 대화는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생중계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심판진은 구단과 관중에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항의 시효가 지났다며 경기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KBO는 허구의 주제로 긴급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작을 모의한 심판팀장과 주심, 3루심을 직무 배제한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고의로 ABS 판정 결과 이민호 씨는 그만둬야 돼요.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빠른 시일 굉장히 우수한 심판인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비치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KBO. 진작하지. 거짓말로 심판은 물론 리그 전체의 신뢰가 이미 추락해 버렸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ABS 같은 거 하지 말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자.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예. 아마 심판도 이제 원치 않을걸요. 예. 심판들이 저 스트라이크 볼 판정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심판도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ABS가 구장별로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호프라 총재 같은 경우는 막 웃기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조만간 3D로 이걸 구현을 해갖고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 빨리 하시고. 자, 그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다시 야야 이거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정말 명백한 문제가 아니라면 옛날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건 명백한 문제였죠. 왜? 범죄 예방 시스템으로 범죄를 은폐했으니까.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네. 근데 이거는 뭐죠? 분명히 ABS는 정확하게 판정을 했어요. 야, 스트라이크야. 근데 못 들었네? 그럼 못 들었으면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 될 걸. 근데 첫째, 태블릿으로는 이게 20초 뒤에 전달이 돼요. 그거 어떻게 항의를 합니까? 규정이 그렇다면 그 다음 공 던지기 전에 항의해야 된다고. 20초가 지나면 공 2개. 퀵훅 하는 애들 같은 경우 공 3개를 던진 뒤인데 항의하지 말란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저는 뉴스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허무한 게 그 1루 3루에도 수신기를 주겠다. 아니 이 쉬운 방법을 왜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심판들 권위주의 쩌는 거 아직도 못 고쳤구만. 왜 그 수신기는 심판만 있어야 됩니까? 예. 전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가 막힌 게 이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지. 말을 맞춰요. 이것도 권위주의인 거예요. 예. 누구처럼 나는 오류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다 망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오류가 없습니까? 예. 누구나 다 오류는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얼마나 빨리 깨끗하게 시인을 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거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말을 맞추자? 근데 마지막 이거는 안타깝다기보다 헛웃음 나오는 게 이게 중계될지 몰랐나? 에? 중계가 그대로 다 되는데? 구장 안에 마이크가 몇 개인데. 예. 다 중계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부분은 좀 짠하더라고. 아니 자기들 말이 전국으로 다 나갈지 몰랐던 거야? 처음에 저가 이제 이 소식을 SNS로 접했을 때 그 이제 제가 항상 늘 존경하는 우리 토아 일당님, 예, 우리 S 이사님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이게 뭐 웃기려고 올린 건가 보다 봤어. 근데 진짜예요. 예. 저도 의심을 했다니까요. 제 눈과 귀를 의심.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것도 미친 거 아니야? 더군다나 이민호 심판 같은 경우에는 우수 심판상이라든가 이런 심판상도 몇 번 받고 꽤 판정 잘하고 정확한 심판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던데 뭐 우리 팀 괴롭힌 뭐 심판 누구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전일수, 뭐 박근영, 뭐 예를 들자면 뭐 무슨 뭐 이계성 뭐 이렇게 특정 팀한테 찍힌 심판들이 있어요. 이민호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조차도 한다는 소리가 입을 맞추자. 무슨 얘기냐? 가장 멀쩡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뭔가 일이 터지니까 입을 맞추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정말 잘하는 심판이든 못하는 심판을 떠나서 심판은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이 이상한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구나 라고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구장별로 ABS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이거는 허 총재가 얘기했어요. 3D로 구현해갖고 바로 보여주겠다. 예, 하십시오. 그건 하십시오. 예. 팬들은 ABS에 대해서 뭘 안 그래요. 예. 심판들이 막 별존, 건전지전, 가오리존, 그랑조존 이런 거 빡치는 거지. 그리고 경기 초반하고 경기 후반에 스트라이크 존 달라지는 게 빡친 거지. ABS가 간혹 이상한 걸 스트라이크로 잡긴 합니다만 그거 갖고 빡쳐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그런 우려는 있었거든요. 시즌 초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판정을 심판만 듣는 거네? 그럼 심판이 잘못 들었거나 만약에 듣고도 이렇게 퉁치면 어떡하지? 그랬던 거야.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근데 설마 그러겠어가 지금 시즌 개막까지 한 달도 안 돼서 터진 겁니다. 차라리 이런 거 빨리 터지는 게 낫죠. 예, 잘 된 거예요. 예. 이제 양쪽에다가도 인이어 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잘못 들을 수는 있을지언정 입 맞춥시다.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빕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 그러니까 홈팀 원정팀한테도 인이어를 줬는데 얘네까지도 잘못 들었다. 입을 맞췄다. 그럼 이거 승부조작이죠. 예. 예전에 블랙삭스 스캔들 같은 거 그냥 선수하고 그냥 심판까지 통으로 다 그냥 돈 걸고 하는 이런 일 아니면 이제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일은 그런 세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게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근데 전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양쪽 팀한테 인이어 2개만 더 주면 될 걸. 왜 이런 일까지 터지게 하는가? 이건 거죠. 자, 안 했던 프리뷰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선발들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를 굉장히 반등의 계기로 삼고 있는 팀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일선발이 못 나오는 팀도 있습니다. 우취라든가 뭐 이제 한 턴 걸르다 보니까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문동주가 나오죠. 예,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낌이 좀 쎄했는데 오늘 박소준 선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알칸타라는 일요일날 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쉬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왜?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경기마다 꽤 많은 이닝을 소화했어요. 두산이 지금 개투가 그렇게 좀 잘 돌아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엔스, 쿠에바스, 김시훈, 김광현, 그리고 박소준, 그리고 이제 이의리는 당연히 못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김건국이 나오고, 김건국은 뭐 항상 이렇게 좀 이 역할 저 역할 다 하는 선수니까. 예. 그리고 윌커슨, 코너 시볼드, 문동주, 후라도 이렇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후라도하고 지금 잠시만요. 아이고 이건 봐야 되겠다. 예. 지금 후라도하고 쿠에바스가 붙는 KT 키움전. 여기 만약에 KT 잘못됐다. 그럼 KT 이번 주 또 꼬이는 거예요. 또. 예. 그제 문동주하고 김시훈이 붙는데, 자, 문제는 뭐냐. 김시훈도 지난 경기는 잘 던졌단 말이죠. 문동주는 오히려 지난 경기를 좀 못 던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게 1선발이 돼야 되는데 5선발 매치잖아요. 이럴 때는 좀 매치가 그 다음 경기 때는 바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던지던 애는 잘 던지고 잘 던지는 애는 못 던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화도 지금 보면은 오늘이 문동주고 내일이 류현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올라갈 수 있냐 없냐가, 지금 한화도 그 미친 듯한 7연승인가 달린 이후에는 승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승이 너무 긴 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연승한 팀은 반드시 연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2승 1패 내지는 한 주에 3승 3패로는 최소한 갈 수 있냐 없냐가 제가 봤을 때는 한화는 이번 NC랑 붙었을 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들어가는 게 이제 기아가 되는 겁니다. 기아가 지난주에는 정말 미친 듯이 잘 달렸는데 문학에 가서 쓰기랑 붙는다. 예.
요런 거거든요. 그리고 NC를 홈으로 불러요. 예. 문학에서의 쓱, 그리고 자기 팀 다음으로 잘 나가는 NC. 여기서 과연 이번 주에 몇 승 몇 패를 할 거냐. 근데 기아는 분명히 지난 한 주 동안 힘을 많이 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아는 오히려 이번 주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기에 맞물려 있는 NC 쓱은 말할 필요도 없죠. 특히 쓱은 문학 6연전입니다. 아무튼 문학에서는 천하무적인데 그럼 최소한 4승 2패는 해야죠. 아무리 못해도. 근데 쓱은 기아를 만나고 LG를 만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정이 제가 볼 때는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주 내로 대기록을 세울 것 같은데, 이러면은 LG가 또 대기록의 희생양이 될 확률이 크죠. 예. 2개를 더 쳐야 되니까. 차라리 기아 만날 때 2개 다 치세요, 최정 선수. 네. 대기록의 희생양.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물론 이제 LG가 기록을 잘 주는 팀인 건 맞는데 될 수 있으면 기아한테 다 쳐요. 예. 자, 그리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학하고 잠실 같은 경우는 날씨가 지금, 근데 제가 볼 땐 비가 많이 오는 비는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점심시간 정도에만 비가 그치면 경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윌커슨하고 엔스가 붙는 이제 엘로 라시코 잠실 경기인데 유강남까지도 2군으로 갔어요. 그러면 롯데가 그토록 자랑하던 170억 트리플 3 트리오는 다 2군 가 있는 겁니다. 노진혁, 유강남, 한현희까지 싸그리 다. 즉 윌커스는 지금 완전 장판교에 서 있는 장비의 심정인 거죠. 예. 여기서 만약에 윌커슨마저 무너진다. 롯데는 참 솔직히 제가 LG 다음으로 좋아하는 팀이 롯데인데 참 난감합니다. 지금 순번으로 봤을 때 윌커슨, 이인복, 박세웅 이렇게가 나오고, 이제 LG는 그럼 뭐가 문제냐? 내일 나올 임창규예요. 임창규가 만약에 내일도 승리를 못한다, 2군 가야지. 예. 아무리 뭐 FA 50억 아니야 60억이면 뭐예요. 2군 가야 돼요. 제가 LG가 꼬이는 이유가 뭔데, 임창규하고 최원태 쪽에서 일단 선발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꼬이는 거거든요. 이게 선발 투수 보면 그런 거거든요. 예. 이런 겁니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주말에는 문학으로 쓱 만나러 가야 돼요. 예. 그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LG는 오늘 경기하고 내일 경기까지 어떻게 하냐가, 이게 이번 주 한 주를 저는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임창규 정신 차려. 응? 자, 그리고 이제 두산하고 삼성인데 삼성은 모처럼 기회가 온 거예요. 엘칸타라가 빠지고 이 자리를 박소준이 들어온다. 삼성도 요즘 빠져는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럼 오히려 문제는 뭐냐? 코너죠, 코너 시볼드. 예. 오히려 지난번에는 레이에스는 잘 던졌는데 지금 코너는 너무 장타를 많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삼성은 땅볼을 유도하는 선수가 와야 되는데 오는 선수마다 특히 라팍에서 홈런을 퍽퍽 쳐맞으면 홈구장의 이점을 전혀 못 살리는 거죠. 근데 지금 홈구장에서 또 코너 시볼드인 거거든요. 코너 선수는 오늘도 만약에 장타나 홈런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종열 단장은 헤이 뷰캐넌, 헤이 수아레스 이럴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야, 삼성은 그러면 이제 코너 다음에 레이에스 다음에 뭐 이승민 이 정도로 가는 로테이션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또 지금 이제 홈구장에서 외국인 선수 2명이 쪼로록 나올 텐데 절대 홈런은 맞으면 안 된다. 예. 자기 팀 홈구장에서 자기 투수가 홈런을 쳐맞고 있으면 그건 안 되죠. 특히 외국인이. 그죠? 반면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알칸타라는 빠진 거니까 알칸타라, 브랜든, 곽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오늘 박소준 나왔을 때 이 경기 못 잡으면 지금 그 다음에는 두산이 브랜든하고 곽빈입니다. 쉽사리 승리 장담 못해요. 예. 이런 매치로 이어지지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관심이 가는 건 기아와 쓱, 그리고 둘 다 벼랑 끝에 서 있는 LG와 롯데, 이 정도라고 이번 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주일 만에 제 목소리로 이제 야구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요번 금요일날은 카드뉴스 올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예, 제가 또 예고는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날 저희 모여서 녹음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은 카드뉴스로 올라온다는 거, 예, 요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더 꾸준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 이야기 212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가끔 후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